안녕하세요, 김환영입니다. 3월달 수입차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죠. 타이어톱10 우선 50위부터 주요 차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50위 중에 50위 두구두구 하긴 좀 그런가?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와, 라고 하기에는 좀 50위라고 하니까 꼴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실은 국내에 판매되는 수입차 수 몇 개인지 아세요? 147개. 저희가 이게 두 번째 찍고 있어서 저희 PD님이 지금 알고 계셔. 147종입니다. 가장 적게 팔린 차 뽑아보면요, 롤스로이스 팬텀, 고스트, 번 다 한 대씩만 팔렸으니까 가장 적게 팔렸지. 사실 0대 팔린 차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BMW i8, 푸조 2008, 닛산 맥시마, 벤츠 구형 C클래스 뭐 이런 차도 다 한 대씩 팔렸고요.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라칸, 아벤타도르 다 한 대씩만 팔렸습니다. 아, 이거 혹시 우리 아파트 사시는 그분이 사신 건가? 요번에 어떤 분이 우라칸을 사셨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스티커를 뒤에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초보 운전 이렇게 써있는데, 잠깐 내 보험이 저거를 박아도 내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살짝 걱정되는 그런 정도? 그 외에도 100대에도 못 판 저조한 차들이 한 100종쯤 됩니다. 그러니까 쉐보레 이코녹스 그래도 상위 33%에 들어가는 거예요. 30명짜리 반에서 10등 안에 든 거니까 잘한 거야. 그죠? 여튼 굉장히 좋은 차에 속하는데 초기에 마케팅을 조금만 더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초기 물량은 왜 또 그렇게 부족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은 차입니다. 수입차들이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지? 잠깐 볼까? 어지간한 건 다 빨갛네요. 3월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16.9% 증가했대. 지난달에 비하면 24.6%나 증가했대. 그런데도 일본 차들은 판매량이 좀 더 줄었습니다. 렉서스 ES 232대로 29위했고요. 19% 감소했습니다. 닛산 알티마는 14.7% 감소했고요. 혼다 어코드는 17.7%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차다 그러면 그냥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 아래쪽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재미없겠지? 네. 위쪽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1위부터 하죠. 왜 21위부터냐? 아무 이유 없고요. 21위 포르쉐 911. 와, 포르쉐 911. 아니, 이 차는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지금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992라는 차잖아요. 지나가면 992가 하나씩 보여. 강남에서는 그냥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너무 많아요. 어서 그냥 나눠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샀다고? 지난해에 비해서 8배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7배 넘게 팔렸어요. 미니 컨트리맨보다 포르쉐 911이 더 많이 팔리는 겁니다. 뭐 이런 시장이 다 있냐? 나만 없어. 나만 911은 저만 없네요. 갑자기 이렇게 미친듯이 많이 팔린 이유가 있습니다. 포르쉐 911 월드 프리미어, 제가 직접 가서 세계 최초로 마리아 사라포바하고 같이 그 리뷰를 봤잖아요. 마크 웨버랑. 그런 거 관심 없으시죠? 네, 그래서 직접 보고 온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이 아니에요. 재작년입니다. 2018년 12월에 벌써 생중계했고 그때 그거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게 이제야 승인이 나왔습니다. 약간 쇄국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걸어 잠그고서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출은 문제없이 할 수 있을지, 여튼 1년이 넘게 걸려서 드디어 승인이 났는데요. 지금까지 대기했던 물량이 한 번에 공급되면서 한 달에 298대, 그러니까 쉐보레 이코녹스보다 3배나 더 판 겁니다. AMG GT보다 더 많이. 아, 그래요? AMG GT 한번 볼까? 뭐 몇 대? AMG GT가 238대? 엄청 많이 팔렸네요. 근데 이거 아마 PD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옛날에 그 AMG GT 쿠페하고 굉장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AMG GT 쿠페는 진짜 어마어마한 슈퍼카에 가까운 차였고 그건 2억짜리였고,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때 그 AMG GT가 아닙니다. 포도 AMG GT인데 훨씬 싸요. 1억 4천입니다. 야, 1억 4천은 엄청 싸네. 어우, 목이 마르다. 1억 4천. 1억 4천인데 367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G80 3.5 터보, 이게 370마력이잖아요. 이름이 AMG GT인데 어떻게 제네시스 G80보다 출력이 약해? 뭐야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 그렇죠, 너무 이상하죠.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AMG GT하고 같은 점이 하나도 없죠. 그냥 E클래스의 스포츠 버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43으로 들어오고, 이 E클래스의 퍼포먼스 모델은 E63하고 E53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1억 4천 주고서 사면 좀 비싼 것 같기도 해요. E53 AMG를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E53 같은 경우는
출력이 435마력, 6, 70마력이 더 높은 건데 굳이 AMG GT 4도어를 사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드네. 어쨌든 벤츠는 장사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20위는 볼보 XC60입니다. 여전히 많이 팔리네요. 19위는 아우디 A6입니다. A6, A6는 뭘 했다 하면은 판매 중단이에요. 이게 전달에 한 대도 못 팔았거든요. 0대였어. 근데 이제야 판매 재개가 됐거든요. 3월에 판매 재개되자마자 이번에 또 뭐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판매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우디는 참 너무하죠. 우리나라 정부도 정말 빡세지만 그걸 빠릿빠릿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조사 참 반성해야 됩니다. 딜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야. 딜러사는 또 괜찮아요. 딜러사는 코리아에서 돈이 나와. 그러니까 딜러사 사장님들은 괜찮은데 딜러사에서 직접 일하시는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언제 승인이 나올지도 모르고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가는, 수당 전혀 못 받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승인을 못 받아서 판매를 중단한다, 뭐 그건 그렇다 쳐도 또 팔다가 또 중단되는 거, 이거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18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올해 신형이 나오는데 인기는 여전하네요. 17위는 BMW X4. 새 디자인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차도 훨씬 커 보이고 훨씬 멋지죠. 진짜 그렇게 나오지 그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위는 미니 쿠퍼, 15위는 쉐보레 트래버스. 쉐보레를 여기서 보니까 좀 묘하긴 하네요. 쉐보레 수입차 맞죠? 쉐보레 트래버스는 수입되는 차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 맞지? 근데 르노 삼성은 QM3나 뭐 이런 차를 수입하는데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수입차 협회에 가입이 돼야 이 리스트에 들어가게 돼요. 자, 14위는 포드 익스플로러 445대고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뭐 괜찮은 차죠. 워낙이 대체할 차가 거의 없고 팰리세이드하고 두 대를 나란히 이렇게 경쟁시키는 그런 차기도 합니다. 13위는 아우디 A4입니다. A4, 좀 이거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2위는 BMW X3. X3도 많이 커졌죠. X3 이제 괜찮지 않나? BMW X4랑 X3가 이렇게 GLC나 이런 차보다 좀 낮은 이유는 GLC는 쿠페하고 GLC를 합쳐서 계산해요. 근데 BMW X3하고 X4는 둘은 다른 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합치면 아마 GLC만큼은 순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11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10위는 BMW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가 C클래스보다 많이 팔렸네요. 9위는 506대로 볼트 EV. 와, 미국산 전기차가 역시 대세죠. 볼트 EV는 얼핏 보기엔 스파크하고 좀 닮았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중형 스파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가까이서 보면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실은 높이를 보면 니로 EV보다 좀 높고 수납 능력은 거의 똑같거나 오히려 더 넓어요. 8위는 포르쉐 파나메라. 뭐야 이건? 파나메라가 511대가 팔렸어? 파나메라가 지금 얼만데 파나메라가 500대가 넘게 팔립니까? 제일 싼 게 1억 4천만 원이에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옵션은 보통 2천만 원씩 넣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1억 6천만 원은 할 텐데 역시 형님들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다 잘 사셨구나. 나만 빼고 포르쉐 다 갖고 있구나. 7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CLS입니다. 6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3,770만 원부터예요. 이건 좀 합리적인 가격인가? 우리 옆집 아주머니도 하나 장만하셨어요. 벤츠인데 가성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제네시스 G70보다 훨씬 싼 거니까 뭐 합리적인 가격 맞죠? 매우 합리적입니다. 매우 합리적이에요. 전륜구동에 요만한 차인데 잘 모르겠네. 저는 소비자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5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GLC입니다. 준중형 SUV라고 할 수 있는데 주행 감각이나 디자인이나 이번 페이스리프트 이후로 더 좋아졌죠. 벤츠가 왜 벤츠인지, 왜 잘 팔리는지를 보여주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위는 폭스바겐 티구안. 진짜 이 차는 대박인데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가격도 대박이에요. 가격 얼마일 것 같아요? 7천만 원. 아니 4,250만 원입니다. 싼 SUV. 난 소렌토 그렇게 비싼지 모르고 샀다. 사고 나서 돈 낼 때 보니까 5천만 원이 넘어요. 5천만 원이 넘는데 난 그런 것도 모르고 풀옵션으로 했네. 어쨌든 이 차는 4,250만 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수입차 사야 돼. 그런데 디자인도 괜찮고 연비, 성능, 안전성 다 괜찮다고 평가받으니까 그러니까 선택받는 거겠죠. 3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이상한데? 벤츠가 왜 E클래스 그냥 1등 아니었어요? E클래스가 왜 갑자기 3위가 되나요?
끝물이라서. 아, 그렇구나.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존 물량을 더 이상 수입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곧 출시되니까 그게 나오면 다시 1위로 올라설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2위는 BMW 5 시리즈입니다. 와, 진짜 얼마 만에 이 클래스를 이긴 겁니까? 원래 BMW가 우리나라에서 1등 판매 브랜드였는데 어느 순간 뒤집히더니 다시는 1위를 못 올라오고 있죠. 뭐 중요한 건 판매 대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면서 그 가치를 오랫동안 누리느냐라는 걸 텐데요. 어쩌면 판매량이 조금 적더라도 더 가치를 높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 판매 막 해서 많이 팔아봤자 그만큼 가치가 오래 유지 안 된다는 거죠. 여튼 BMW는 벤츠 E클래스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차니까 E클래스의 판매 감소가 BMW의 판매 증가로 바로 이어졌네요. 다음 페이스리프트 나올 때까지는 그 인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독일차가 지금 대체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야, 이 정도면 독일인들은 한 번씩 한국에다가 그랜저를 한 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독일에다 수출하는 게 더 많아? 빨리 1위나 얘기해 주시죠. 네, 1위로 가시죠.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박스터, 박스터 아닙니다. 두구두구 카이엔, 카이엔 같은 거 아닙니다. 아, 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모델 3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모델 3가 1등이고 당분간 1등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1등이고 BMW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아, 얘만 없었으면 간만에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 정말 아쉽다. 전기차가 1등을 할 줄은 정말 몰랐네.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1등인 이유 다 아시겠죠? 대기 물량이 수만 대 이상 밀려 있어요. 뭐 테슬라가 공급하는 숫자가 곧 판매되는 숫자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스타워즈 제국군 군대가 막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뭔가 좀 무섭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보조금이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1,300만 원씩 주니까 6,500만 원짜리 차를 지금 엄청나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국산 전기차 보면 생산이 부족해서 이 혜택을 거의 못 누리고 있는데 수입 전기차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전기차라고 하면 테슬라 그리고 볼트 EV 이런 수입차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현대차 전기차 있잖아요. 현대차 뭐 코나도 있고 니로도 있고 많은데 그게 다 가져가면 되지 않아요? 하실 텐데 그런 전기차들은 사실 가솔린차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전기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많이 만들면 가솔린차를 만들기 위한 그 비용 플러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비용 거의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를 만들 때 뺄 수 있는 게 엔진하고 변속기 말고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외에 뭘 뺄 수 있지? 연료통 정도? 그거밖에 없잖아요. 엔진 변속기 해봤자 얼마야? 3,400만 원이에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2,500만 원이란 말이죠. 거기에 모터가 엔진 가격하고 비슷하고 결국에는 전기차가 되면은 최소한 2,500만 원 더 받아야 돼. 더 받고 있긴 있지. 우리나라는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직 수익 구조를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니로 EV 이런 차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산 전기차들도 소비자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는데 만약에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엄청 만들어서 다 팔았겠죠. 우리나라 어쨌든 보조금은 제한돼 있고 연간 보조금을 먼저 가져가 버리면 그 다음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가 대단한 건 그 전기차 자체가 훌륭한 거 그건 둘째 치고요, 그 차를 그 가격에 그렇게 많이 팔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로 흑자 낸 회사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 1분기에 88,000대 정도를 전달했다고 하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코로나다 뭐다 해서 판매가 급감했는데 그럼에도 테슬라는 그렇게 판매량이 많이 줄지 않아서 지금 뭐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반등하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에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해야 되고 좀 더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다른 나라 시장들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그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만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지 뭐 제대로 된 반등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예전보다는 훨씬 잘 살게 된 건 맞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막강한 경제 규모의 무역국이 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수입차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정당당하게 이제 제품력으로 승부하면 좋겠어요. 비과세 무역 장벽이라고 할 만한 건 좀 걷고 문호도 좀 확 열어서 우리 경쟁력도 좀 더 키우고 세계 시장을 좀 호령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 3가 1위인 게 이상해. 모델 3가 1위라서 이상해? 어떻게 1위를 할 수 있지? 전기차가? 테슬라는 다음 달이면 망하는 회사라고 다들 그러지 않았어요? 맨날 망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망하고 계속 버티는 거야 그거? 테슬라 주식 아이씨 집에서 아세요? 집에 쫓겨날 것 같아요. 이놈의 테슬라 주식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면 테슬라가 물어내나?